2020년, 2021년 주식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 주변에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은 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주식으로도 부동산처럼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차트를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 자산들의 차트인데요. 차트들을 보게 되면 어떤 시점에 자산을 매수한 사람이 가장 큰 이익을 얻었을까요? 아마도 가장 왼쪽 편에서 사서 오랫동안 보유했다면 가장 큰 이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산이든 최대한 가격이 저렴할 때 사서 가격이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지금 사두면 나중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자산을 살 때부터 대부분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본인이 자산을 팔고 싶어도 시기를 놓쳐서 못 파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본인이 아닌 세입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거주하게 되는데 대부분 2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사정이 생겨 매도를 하려면 세입자에게 부탁해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세입자를 잘못 만나면 집을 아예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즉 강제로 장기 투자한 결과 이득을 보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계속 증식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보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이 부동산을 몇 채 보유하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취득세만 따져봐도 주택수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택수를 늘릴수록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현재 정책에서는 1에서 2채 정도를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으며 점점 크게 확장하는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두 번의 선택으로 자산을 키워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를 시작한다면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한번 실수를 하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경험을 쉽게 쌓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주택자가 가능한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을 여러 채 매수한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면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보유한 주택들이 본인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를 둘 다 하는 입장으로서 자산 증식 측면에서 주식 투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식을 부동산 투자하듯이 하면 투자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한번 시작하면 계속해서 투자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한 채를 사고 다음 두 채를 사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주식 투자는 소요 시간을 단축해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저렴한 자산을 매수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싸게 거래되는 시기가 오면 부동산 투자를 하면 되고 주식이 싸게 거래된다면 주식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면 됩니다. 즉,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는 주식 투자만 하면 본인이 원래 하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조금 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식과 부동산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부동산 투자하듯이 주식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의 난이도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부동산 투자에는 월세가 있습니다. 주식에는 배당이 있습니다. 월세가 쌓이듯 주식에서도 배당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라 월세가 오르는 것처럼 배당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월세는 집주인의 의지가 있어야 올릴 수 있지만 배당은 기업의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어떤 자산이든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싸게 사서 배당을 받으며 부동산 투자하듯 기다리면 됩니다. 부동산을 예로 들면 경매, 급매 또는 뉴스로 인한 큰 하락 시기에 현재 시세보다 싸게 살 기회가 옵니다. 주식은 PER, PBR, 배당 수익률 등의 지표를 통해 저렴한지를 판단합니다. 뉴스로 인해 하락하는 경우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거의 대부분 저렴하게 살 만한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10년치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등을 비교하여 종목을 분산 투자하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쓰듯이 2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 투자 경험을 쌓으면 주식으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해왔으며 주변 지인들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지속했을 때 손해를 본 사람을 아직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에는 해외 주식과 달리
아직도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배당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싸게 사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관심을 갖는 자산은 항상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투자로 돈을 벌려면 남들과 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행동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극복한다면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이 채널은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 채널입니다. 노후 준비는 일찍 할수록 정말 본인에게 유리해집니다. 일찍 시작한다는 게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인간 본성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눈앞에 있는 걸 해나가기 바쁩니다. 하지만 같이 극복해 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